안녕하십니까. 심리대와 LBC 임철웅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삶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 하나, 그 베스트 원 이렇게 해서 제목을 한번 정리해봤는데 약간 낚시성 제목이고, 근데 물론 뭐 LBC가 뭐 낚시를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느냐마는, 이 베스트라고 정리된 것들, 어떠한 요약본 한 줄로 돼 있는 것, 이런 것들의 제가 장점과 단점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왜 베스트라고 한 거에 이런 장점, 어떤 장점, 어떤 단점을 가지는가. 그 일단 베스트라고 정리한 거의 장점은 추상화를 통한 지식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추상화라는 건 뭐냐면, 이 현실의 지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이제 길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약도를 통해서 그 길을 찾아갑니다. 그 길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는 사과 한 개에 사과 한 개를 더한다. 그 사과 두 개를 산다는 거는 사과 한 개 한 개. 그 사과의 물질. 하지만 이거는 추상화라는 개념으로 1 플러스 이 더하기라는 표시 그리고 1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추상화예요, 추상화. 그래서 이런 추상화가 되지 않으면 지식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항상 사과 두 개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99 곱하기 99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실제 어떤 걸 가지고 해볼 수 없잖아요. 훨씬 더 큰 숫자. 그래서 우주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추상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지식화시키기 위해서는 약도가 있어야 길을 찾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럼 단점은 뭐냐? 이 추상화가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세상을 숫자로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숫자로 추상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고 자체가 경직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약도를 보았을 때 실은 그 길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뭐 벽화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 길의 길이 굉장히 아름다웠을 수도 있고 그 길에 어떤 시간에 그 길을 지났을 땐 뭐 노을이 진다거나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걸 볼 수 있어요.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실제 세상을 볼 수가 없어. 항상 베스트라고 정의된 이 추상화를 통해서만 세상을 보면 실제 세상의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이건 뭐 비슷하게는 뭐 세 줄 요약 뭐 이런 것도 실은 있죠. 그래서 요즘에 젊은 친구, 물론 이렇게 뭐 늙은 건 아니지만 이게 뭐 세 줄 요약을 항상 바라죠. 세 줄 요약으로 나도 보면 편해요. 저도 그 세 줄 요약 돼 있는 글을 보면 참 편하더라고요. 잘 이해가 되고. 근데 그것만 봐서는 실은 이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부족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현상을 빠르게 지식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정말로 내가 그 현상을 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지.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심리적 문제가 생기냐. 요즘에 이런 어떻게 보면 이 베스트라고 정리된 것을 선호하는 문화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느냐. 실은 이 말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걸 정리해 드리는 건데, 이 방금 뭔가 굉장히 새로운 기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한 거지? 나중에 찾기로 하고. 파생된 심리적 문제를 제가 몇 개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신을 이 프레임 안에 가둔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자기 자신을 이 규정하는, 아니면 어떤 세대를 규정하는 말, 이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진짜 그런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워낙 다양하지만 뭐 우리 때는 뭐 X세대가 있었죠. MZ세대가 있었고, 요즘에 뭐 다양한 또 더 좀 부정적인 것들이 또 많이 나왔죠. 요즘 최근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은 그 보면 그 예를 들어 X세대에 대한 설명은 한 줄이야. 나는 한 줄로서 정의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한 줄로서 정의하면, 근데 물론 그 정의에 내가 완전히 안 맞느냐? 그건 아니지. 그게 뭔가 우리를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해. 그리고 그런 설명이 있으면 꽤 그럴듯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어떠한 대상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떠한 현상을 그냥 이해하는 것처럼 안도감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현상을 정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성향은. 물론 그게 뭉쳤을 때 그 전체를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자신을 프레임에 가두고 세상을 한정된 프레임에 가둬요. 나이가 든 사람은, 예를 들어 나이가 든 사람은 꼰대. 그러면 그 나이대 사람을 보면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보는 거야. 저 사람은 분명히 날 가르치려고 들 거야. 저 사람은 분명히 그 나이대에 맞는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가질 거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베스트 아니면 뭐 한 줄 이렇게 딱 답을 내리고 결론을 내리고 접근하는 이런 식의 사고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뇌가 덜 쓰이는 거죠.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소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가 없으니까 상당히 뇌가 편해요. 이게 전체 아니면 아닌 거, 아군 아니면 적군, 결정돼 있으면 편하죠. 쳐들어가면 그만이니까. 아니면 도망가거나 그 과정에서의 어떤 협상을 하고 서로가 뭐 좋은 면을 찾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지.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내가 어떠한 이 경직된 사고를 하지 않고 유연한 사고를 하는 것보다 경직된 사고를 하는 게 더 편해요. 더 쉬워. 뇌가 덜 쓰여. 그러면 어떤 쪽으로 가겠어요? 이 두 길이 있을 때 두 길의 가치가 똑같다고 하면 사람은 편한 쪽으로 갑니다. 운동을 하거나 누워 있거나 했을 때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이런 어떤 만족도가 똑같다고 가정하면 누가 운동해? 똑같이 건강 유지되고 뭐 그냥 뭐 내가 더 부족한 게 아니면 누가 운동하겠어? 그냥 편하게 누워 있지. 편한 쪽으로 가는 거죠. 뇌를 누가 써? 굳이 이게 똑같이 답을 주는 쪽이 있는데 뇌를 뭐하러 쓰겠어요? 답을 이미 줬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가 아니면 그러니까 예스 아니면 노야. 이런 식의 사고를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한 번 어떤 실수를 하잖아요. 그냥 포기해버려. 다이어트를 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포기해버려. 그냥 그 뒤로는 그냥 막 먹어버려. 왜냐면 난 패배자니까. 다이어트를 하다가 한 번 이렇게 먹었어도 아 그래 먹었구나. 뭐 또 하지 뭐. 그래도 처음보단 좀 나으니까 하면서 할 수 있어야 실은 그게 발전이 있는 건데 한 번 자신을 먹으면 나는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때는 다이어터고 한 번 먹었으면 패배자야. 끝나버린 거지. 폭식해버리는. 더 이상 기회를 자기 자신도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질 않아. 상대는 더하죠. 상대한테 어떤 관계에 있어서 나한테 한 번 실수하면 용서가 안 돼. 물론 나한테 잘못한 거 있는 사람이 싫지. 근데 그 사람한테 그 부분에 더 앞으로 실수하지 마 얘기하고 이 사람이 노력하는 모습 보이면 인정해주고 또 관계를 이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단점은 분명히 장점과도 연관이 있어요. 장점이 무조건 장점으로만 되지 않아.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맞물려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허용할 수 있는 단점이 어디까지인가 이제 그게 이제 차이인 거죠. 근데 그게 안 돼. 이 관계에서 한 번 실수한 사람은 이 사람 악이야. 그렇게 이제 규정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단점이 있는 사람은 단점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좀 자유로운 사고를 해. 그러다 보면 뭐 어떤 사람 기준에서는 좀 무례한 태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좀 뭐 얘기를 하고 조율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만약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제가 이 드린 말씀은 이 약간 뭐 좀 단순한 출발이죠.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꼭 해야 하는 베스트 한 가지는 그런 베스트라고 정의된 것을 쫓아다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베스트 3, 베스트 7 뭐 저도 이제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말을 하면 편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그거를 맹신하면서 뭔가 가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돼. 예를 들어서 베스트 3가 있으면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베스트 3가 있으면 그거를 완벽히 그게 완전 뭐 교과서다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내용을 내가 살면서 채워나가고 이 키워드를 통해서 이 프로세스를 기억한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어떤 기억하는 게 이 세 가지가 전부가 아닌 거지. 내가 채워갈 수도 있고 이게 진짜로 맞는 진리라고 하더라도 이 세 가지 각각 항목에 대한 행동들이나 아니면 그 디테일은 자기가 인생에서 경험해야 돼. 해봐야 되고 아니면 채워가야 되고 그리고 이걸 경험하고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 각각의 키워드가 뜻하는 진짜 의미를 깨닫고 그제서야 그 베스트가 베스트로서 의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약도만 가지고 그 길을 가보지 않고 그 땅을 밟아왔다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약도가 세상을 지식화 시켜주는 건 맞죠. 하지만 내가 그 땅에 직접 가보고 그 약도를 보면 그 약도가 그제서야 더 큰 의미가 생기는 거죠. 아니면 그 약도가 그 땅을 가게 한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요약하고 빨리 결론을 얻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책을 계속 쓰고 있고요. 책이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은 어쨌건 그런 설명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 내가 어떤 지식을 쌓으려고 했을 때는 한 줄이나 키워드만으로 그것을 쌓기는 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결론입니다. 결론을 내렸죠. 저도.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럼 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